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먼저 보시죠. 네, 벌써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4월 증시는 어떤 움직임이 전개가 될지 상승 반전의 트리거 있을지 보겠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음봉 대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죠? 3월 증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노이즈에 계속해서 시달렸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3월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은 좋아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썩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닝과 경제 지표에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경상수지는 무려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바로 반도체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면서 경상수지 이번에는 적자까지 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당연히 어닝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보시면은 뚝뚝 컨센서스가 떨어지는 움직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수출주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개별적인 모멘텀 찾기에 또 활발한 4월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하이투자증권의 문다소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4월 증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증시 밴드 범위 얼마나 잡으시는지 어떤 이슈들 4월장에는 좀 나오게 될까요?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4월의 코스피 예상 밴드는 2080에서 2280 정도로 제시를 드립니다. 우선 4월 핵심 이슈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여부와 둘째는 중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의 주요 경제 지표 향방, 마지막으로는 1분기 국내 기업 실적 시즌이 있겠습니다. 우선 무역 협상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미국이 중국을 방문한 형태로 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되고요. 4월 3일에는 중국 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4월 말 타결을 목표로 좀 무역 협상을 이어갑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6월 말까지 타결 시점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양국이 4월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어제자 뉴스로 중국이 기술 이전 관련해서 전례 없는 제안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 미국 측이 협의가 만약에 진전이 있을 시에는 일부 관세 철폐 가능성을 또 언급한 부분 등을 감안하면 아직은 그런 무역 협상을 비관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시점상으로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나 유럽과 같은 국가들의 경기 회복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나 소매 판매 지표 등 핵심 지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 실적 시즌이 있는데 이는 국내외 증시 모두 상당히 이익 모멘텀이 약화된 와중에 이 실적 시즌을 좀 보내야 하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에서도 지난번에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그 반도체 업황의 하반기 바닥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이제 한국 증시가 그 IT를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실적 시즌 전후로 좀 진정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총 세 가지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략과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지 그것만 좀 여쭤볼까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4월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 이벤트나 실적 시즌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IT 업종을 중심으로 그 이익 모멘텀이 그 과도하게 하락으로 내려갔던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하고 또 무역 협상이 여전히 좀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악화보다는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을 하면 현재 이 과도하게 경기 둔화 우려로 쏠렸던 그 리스크오프가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가 변동성 확대 구간을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이 일단 상반기 바닥 인식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서 IT 대형주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부터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개시 시점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이익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와 3분기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이런 이익 모멘텀이 존재하는 업종이 상당히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업종으로는 이 비철금속이라던가 조선, 자동차, 화장품, 의류, 그리고 IT 등 디스플레이를 좀 권고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섹터 내에서의 좀 범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가 가능한 쪽은 반도체를 좀 원탑으로 꼽아주고 있고요. 그 밖에는 조선과 자동차, 경기 민감주 쪽, 그리고 화장품과 의류는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섹터 분류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벌써 1분기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네, 1분기 리뷰 먼저 해볼까요? 네, 2월 228 하노이 쇼크, 그리고 그다음에 일부 섹터의 분식 회계, 그다음에 회계 감리, 감사 보고서 이슈 있었었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나오면서 1월 달에 아주 급등했던 코스피가 2월에 이래 3월까지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이죠. 하지만 1분기로는 전체로 보면 여전히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대체로 보면 민감주 낙폭이 좀 컸었고요, 3월에. 그다음에 제약 섹터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그런 회계 이슈 때문에 좀 낙폭이 컸었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 부양이라는 정책 모멘텀을 탔던 섬유유복과 유통이 선전했다, 이렇게 좋았어요. 네, 보시면 되겠죠. 섬유유복은 3월달 약세장 속에서도 6%나 급등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협주가 오늘은 이제 4월 10일 날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촉보 나오면서 다시 또 급반등 중인데요. 경협주도 좀 별로였었고요. 3월 달은, 그리고 2, 3월 달은. 그리고 네. 제약업종이 지난 한 달, 그러니까 3월 한 달만 업종지수 10% 급락을 하면서 최악세로 네. 보였습니다. 표를 제가 좀 구성해봤는데요. 보시면 1분기 전체로 보면 2019년도 1분기가 코스피가 한 10% 올랐었는데요. 3월 달에 많이 까먹어서 4.2%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는 여전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한 14% 정도는 네. 올라 있고요. 의료 정밀 쪽에는 대체로 이제 일부 의료기기도 있습니다만 임플란트라든지 대체로 반도체 장비가 많아서 19%로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유복이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섬유유복이 1분기에 20% 급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11.5%로 가장 안 좋았고요. 네.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대우조선 얘기 나오면서 밀려서 9.7% 급락이고, 상당히 부진해요. 네, 전기가스도 6% 하락. 네. 그다음에 건설 오늘 좀 많이 됩니다만 건설 3.9% 밀렸고요.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도 좋았다가 다 까먹어서 1.7% 상승에 그치고 있고, 통신 7.6% 급락. 그다음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좀 경기 방어적이라 할 수 있는 보험 섹터가 한 5% 정도 올라 있고, 종이 목재도 한 7% 정도 올라 있습니다. 비닐 사용 금지 이런 거에다가 네. 전자상거래 활성, 화랑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네네. 종이 목재 흐름이 좋았고요. 코스닥으로 보시면 전체 인덱스는 6.5% 1분기에 상승이고요. 어제까지. 그리고 반도체는 18.7%로 가장 좋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요. 전체로 보면 3월 달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네. 잘 버티고 있고, IT 부품도 10%,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도 좀 꺾이긴 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3개월 동안 제약이 한 6%, 네. 바이오가 한 4%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인터넷이 1분기에 좀 좋아서 9.7% 올랐고요. 게임은 최근에 반등합니다만 워낙에 1분기가 안 좋았어요. 그동안에 안 좋았어요. 예, 1.1% 상승에 그치고 있고, 그다음에 버닝썬 이슈를 타고 3월 달에 아주 많이 밀렸던 오락문화 쪽도 1분기 전체로 보면 8%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섹터상으로는 묶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북주를 안 나와 있긴 하지만은 네. 가장 부진했던 또 쪽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잠깐 시세를 봐드리면 한미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서요. 바로 종목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창의 주가가 18%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일신석재가 9.6%, 용평리조트 8%까지 오르면서 관련된 종목들 모조리 다 긴 장대 양봉 만들어내면서 오늘 시세 움직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대북주 다시 살아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증권사별로는 네. 밴드 범위 얼마나 좀 잡고 있는지 그거를 좀 봐주실까요? 예, 네. 먼저는 교보증권인데요. 교보는 2,100에서 2,300. 네.
그다음에 부국증권은 2,050에서 2,250. 그다음에 대신증권은 2,060에서 2,270. 그 상단은 한 2,200 중반 정도 보고요. 네. 하단은 평균치를 보면 2,100선 정도.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저점 이 정도를 그러니까 2,100은 안 깨진다 이렇게 보는 것 또 같고요. 박스권이네요. 4월도.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좀 이색적인 그러니까 영업점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영업 직원들은 아무래도 좀 강세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2,200선 평균으로 보고 있고요. 밴드는 2,200에서 2,250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네, 크게 뭐 지수상으로 기대할 바는 조금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4월 달에도 주요 일정들이 많습니다. 핵심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좀 언급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4월 2일 날 3월 수출입 동향 나올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5일 날 실적 내기 때문에요. 뭐 그 앞서서 좀 먼저 확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월 수출입 동향 발표될 거고요. 오늘도 우리 산업활동 동향 발표됐는데 설비 투자가 아주 급감이 나왔잖아요. 10% 이상 빠졌잖아요. 네, 쇼크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좋지 않고요. 지금 경기 모멘텀은 안 좋고요. 네. 그리고 5일 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됩니다. 갤럭시 S10, 5G도 그날 같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네. 실적은 지금 오늘 뭐 아마존 뭐 데이터 센터 디램 리콜 이슈 이거 있는데 빨리 확인을 해주면 좋겠네요. 금액으로라도. 그리고 큰 건이면 그냥 크지 않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고 네. 정확하게 금액을 파악해서 공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 북한이 14기 최고 인민회의 1차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 있는데요. 오늘 지금 나온 속보로 워싱턴에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한미 정상이 만난다고 나와 드디어 있고요. 포스트 하노이가 나오네요. 네, 재료는 북미 교착 타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일 날이 그 다음 날이 4월 선물옵션 만기고요. 그리고 17일 날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는 날이자 우리로 보면 바이오 코리아 2019가 개막을 해서 17, 18, 19, 3일 동안 열리고요. 그다음에 4월 18일 날 자꾸 제가 3월이라고 그러네요. 자, 4월 18일 날 네. 금통이 있습니다. 동결 될 것 같고요. 네. 1.75로 동결. 그리고 24일 날 아마케를 제가 빼고 왔네요. 아마케. 네, 3월 29일,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미국 아마케 있습니다. 네, 그거 챙기시고요. 네. 그리고 4월 24일 날 상장이 좀 안 되다가 4월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신규로 들어온 종목이. 근데 24일 날 일본 게임 업체입니다. 일본 회사고요. SNK라는 게임사가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 5월, 6월 정도 들어올까요? 그리고 4월 25일 날 1대1로 포럼이 제2회 포럼이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고요. 그때를 전후로 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같은 날 1분기 GDP 공개될 거예요. 후행적이지만 GDP가 쇼크로는 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일 날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될 겁니다. 요즘 뭐 중간에 접히면 뭐 홈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은데 또 중국에서는 또 아주 저가에 저렴하게 폴드를 만든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29일 날부터 5월 6일까지 일본이 골든위크로 뭐 연휴인 것 같아요.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도 뭐 쉬는 날이 많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고 30일 날 미국 FOMC가 5월 1일까지 있을 거고요. 노동절이니까 우리는 또 쉬겠네요. 5월 1일 날. 그리고 그 각 사별로 보면 4월 달은 정책 이슈는 없다고 보는 쪽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쪽 시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비관적 전망이 증시에 좀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안 빠진다 이런 시각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지속이 되는데 뭐 우리도 지금 미국으로 가서 회담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약간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 이게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도 있을 걸로 보고 연준발 베어마켓 랠리가 유효하다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교보증권에서 만든 표 중에 하나 좀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 개월수랑 그 호황 계열수 나와 있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2007년 서프럼 터지고 나서
18개월 침체 나온 다음에 GDP가 그 당시에 마이너스 5.1%로 빠졌었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117개월 연속으로 거의 10년 연속으로 경기가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확장 기간인데 예전에 가장 셌던 게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이거든요. IT 버블 터지기 직전까지 터진 그 이후까지 흐름인데 그때가 120개월 상승 국면이었는데 상승기였다고 하는데요. 후행적으로 확인하기로는. 근데 지금 3개월 상간으로 거의 최장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온다고 해도 평균치로 보면 한 10달 조금 넘어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해요. 근데 침체 왔을 때 폭이 워낙에 깊기 때문에 또 뭐 그런 조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국내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삼성전자 필두로 개막이 되는데 우려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지난 실적들이지만 이게 이제 주가에는 영향을 좀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로 보시면 코스피 영업이익 1분기가 39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직전주 대비로 한 1.2% 빠져 있고요. 네. 섹터별로 보시면 에너지가 조금 전주 대비로 올라는 와 있는데 트렌드상으로는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화학도 안 좋고요. 비철금속 목재도 안 좋고요. 철강도 안 좋고 건설도 안 좋습니다. 기계 쪽도 안 좋고 조선도 부진할 것 같고요. 상사 자본재도 안 좋고 운송도 안 좋고요. 자동차 역시 안 좋습니다. 화장품은 조금 살아는 나고 있는 흐름인데 직전주보다 조금 꺾여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과 레저 서비스, 호텔 신라 하나만 보면 좋다고는 하는데 전체로는 좀 꺾여 있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매 유통 쪽도 단기론 흐름이 좋았지만 이익 컨셉은 안 좋고요. 건강 관리 쪽 뭐 셀트리온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쪽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증권사가 조금 트렌드는 살아 있는데 썩 좋다고 할 수는 어렵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바닥에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IT 하드웨어랑 반도체는 아주 그냥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고 가전도 조금은 살아나는데 전체 트렌드는 좋지 않고요. 디스플레이도 바닥을 다지는 정도, 통신 서비스 역시 안 좋고요. 유틸리티도 좀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정리해드리면 거의 안 좋고요. 대체로 좀 부진할 것 같고요. 금융사 일부, 뭐 보험 같은 쪽 조금 살아나는 거 빼고 나면 대체로 1분기에 반도체를 빼더라도 부진하다. 이게 현재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포트 구성 전략을 좀 봐드릴까요? 바로 이어서? 예, 뭐 4월 달에 NH에서는 페노션하고 포스코, 호텔신라, 클리오, 그다음에 테스, KCC, 제주항공, 썬데이토즈, 한미약품 관심주로 주고 있고요. 종목이 너무 많네요. 어쨌든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 종목까지는 안 종목이 나왔네요. 아래쪽으로. IT랑 화장품, 화학, 게임 쪽 최선호한다고 하는데 IT 쪽에서는 이렇게 뭐 반도체 들어있고 장비군도 약간 있고요. SDI도 보이고요. 네이버, 그다음에 바이로메드, SKT, LG 플러스, 한전 이렇게 4월 달에 좀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유안타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이렇게 소팅을 따로 해놨던데요. 그림을 보시면 뭐 현대건설 오늘 좀 올라가죠.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뭐 일진, 머티리얼즈, 만도, 슈피경코리아, 코스맥스, 한국금융지주, 뭐 휴젤, 신세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대신증권에서는 이익 증가율이 저점을 통과할 것 같은 기업군. 사실 대신증권이 조금 컨셉은 제일 잘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저점을 뚫고 올라가는 기업들의 주가가 제일 좋을 거다라는 건데요. 그런 종목군 중에 제주항공하고 요즘 분위기가 꺾였다 다시 올라오는 LG전자, 그다음에 하나투어 이 세 종목 관심주로 주고 있습니다. 네, 와 공통적으로 막 계속 언급되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서 면밀히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